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19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48일째 불법 점거하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나란히 헬기를 타고 거제도에 있는 현장을 답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강제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철제 구조물도 많고 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여러 가지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또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공권력 투입은 필수적이고 자, 정해졌으면 빨리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강제 진압이 예상이 되니까 이 민노총 외에 여러 가지 좌파 단체들이 이곳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전속결이 답인 것 같은데 자,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정말 막대한 수준인데 150여 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 소속 150여 명이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선박을 건조하는 공간이죠. 도크를 불법으로 점거하면서 선박 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 완성된 선박을 그 물에 띄워야 되죠. 이런 진수 작업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거의 완성이 되어서 물에 띄워야 되는데 이것도 거의 한 달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선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협력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 중에 지금 7군데가 폐업에 들어갔거나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는 이 파업으로 지금까지 약 6천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빨리 지금 해결이 되어야죠. 갈수록 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글쎄요, 협상이 될 텐데 너무나 터무니없다라는 것이죠. 임금 인상을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난 불황기 동안 우리 임금이 30%가 삭감이 됐으니 이걸 원상 복구해달라라는 이런 주장으로 30% 인상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 회사가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은 원래는 없어질 업체였죠. 99년도에 대우라는 그룹 자체가 해체가 되면서 사실 대우조선해양도 없어질 이런 회사였지만 지금까지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살려놓은 기업입니다. 지금 10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겨우겨우 살려놓았고 지난 수년간 조선업이 불황이었죠. 그나마 불황의 늪에서 겨우 탈출해서 올해 들어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LNG 운반선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주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나마 이 장기 불황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뭔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희망의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에서 이렇게 임금을 대폭 인상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될 리가 없죠. 아직도 이 업체는 손실입니다. 지난해 그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 7,500억 원이었습니다. 영업 손실 1조 7,500억 원.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적자를 내고 있는 대우조선인데 올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해서 바로 임금을 올려주고 하청업체에 넉넉한 자금을 주기는 어렵죠. 그리고 1년 안에 이 대우조선해양이 상환해야 될 단기 차입금이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다시금 뭔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도 위기에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겨우 이제 살아나고 있는 이 회사를 향해서 지금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 파업을 이어간 것인데
자, 단호하게 공권력 투입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늦었죠. 자, 어제 한독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5개 부처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 5개 부처 장관이 함께 브리핑을 한 것인데, 원칙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불법,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이 종식되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마지막까지 민주노총은 뭔가 여러 가지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 다시금 협상에 나서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정말 황당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시면, 자, 기사 제목처럼 막판 협상에 나선 민노총이 협상 조건으로 소취하를 내걸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48일간이나 불법 파업을 이어가니까 당연히 형사처벌 또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죠. 지금 회사의 손해액이 6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물어야죠.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보고자 우리에 대한 소송을 다 취하하라, 이런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는데 될 리가 없죠. 자, 회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 측은 피해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이면 부재소 합의를 해주면서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겠는데, 지금은 피해액이 6천억 원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런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해주게 되면 자신들이 배임으로 소송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대우조선 해양 경영진들, 자, 여기 경영진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으니까 산업은행도 들어가겠죠. 여러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소치와 같은 이런 조건에는 합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항상 민노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들러붙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꼬이게 되죠. 자, 강제 진압이 뭔가 초읽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민변을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자, 이 거제도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또 띄운다라고 합니다.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버스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자, 이들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민노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의 사회 탓, 뭔가 구조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모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아니, 불법은 불법일 뿐이죠. 아니, 애초에 없어져야 될 회사를 세금을 들여서 이만큼 살려놨으면 사측이나 아니면 노조 측이나 함께 합심해서 이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뭔가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려달라, 아직도 적자를 내고 있는 이 사측을 향해서 이런 요구가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시민단체가 모여서 지금 23일에 거제도에서 집결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불법의 현장, 이 불법 점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공권력 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워낙에 위험 요소가 많아서 강제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또 이걸 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에 뭔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비판을 하겠죠. 자, 어찌되었든 빠른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48일 동안이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법치를 강조해온 이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법 집행에 있어서 기존 정부와는 다른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